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입니다. 오늘은 용산처럼 확실하게 재개발이 될 지역 두 군데를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집을 원합니다. 물론 개발 가능한 땅이 많은 경기도나 지방도 좋겠지만요. 이왕이면 서울에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서울은 이제 빈 땅이 없습니다. 아직 개발 가능한 땅이 많은 경기도나 지방과 다르게 말입니다. 해서 서울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돈을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땅이 없는 서울에서 새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먼저 땅 위로 다니는 이 지상철은 대지 면적을 낭비하면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요. 접근성도 떨어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단절시키는데요. 대표적으로 성수동을 볼 수 있습니다. 성수동에는 2호선이 지상철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상철에 거대한 벽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성수동의 남쪽과 북쪽 지역은 같은 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큰 차이가 납니다. 드론으로 보자면 여기가 성수역이고 북쪽과 남쪽이에요. 그런데 메인 상권은 모두 남쪽에 몰려 있고요. 위쪽으로 상권은 좀 더 확장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빠르게 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북쪽은 상가 빌딩보다는 회사 사옥을 위주로 개발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 차익도 나게 되는데요. 북쪽보다 여기 남쪽이 1.5배 정도 비싼 금액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성수동에서 이 지상철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정도까지 가격 차이가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 지상철이 없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상철이 있던 이 공간에 녹지 공간과 주거, 업무시설 등등을 전부 조성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놀렸던 땅이 새롭게 개발이 되면서 그 일대의 부동산 가치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가격과 개발 후의 가격은 당연히 천지 차이를 보이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상철이 있으면서 주변으로 낙후된 지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한번 지상철이 지하화가 된 지역을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는 경의선 숲길이 있습니다. 원래 이 공간에는요, 땅 위로 철도가 지나갔습니다만 현재는 지하로 내려가고 이 위로는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곳의 부동산 가치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홍대 입구역 근처의 연남동 상권은 연트럴파크라는 새 이름으로 젊은 세대들이 필수로 찾는 대표 지역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포구에서 홍대 다음 가는 상권이 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졌어요. 실제로 연남동의 땅값은 메인 도로변을 기준으로 평당가 6천에서 1억대 초반까지 2배 정도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곳 주변의 부동산들, 즉 지상철로 인해서 현재 노후화가 되어 있는 지역들은 앞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인해서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그런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개 노선에 대해서 지하화를 할 계획인데요. 한 가지 알고 계실 점으로는 금융비용과 건설사 비용 등등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서 진행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특히나 더 유리한 곳이 있어요. 지상철에 더해서 차량기지나 유휴부지를 가진 곳입니다. 예를 들자면 용산역 일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용산역은 1호선 지상철에 더해서 기존의 차량기지를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굉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이로 인한 개발 호재가 주변 지역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근에 있는 노후주택가나 상가들을 보면요. 위쪽으로는 용산 전자상가가 업무지구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민간 재개발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서쪽의 경우에는 신속통합과 모아타운 등등이 최근에 대거 선정되면서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노량진역이 있어요. 이곳은 1호선과 9호선이 다니는 더블 역세권이면서 일자리 접근성이 무척 좋은 곳이죠. 여기 있는 노량진도 용산과 마찬가지로 1호선 지상철이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는 넓은 유휴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휴부지에는 향후에 복합시설이 개발될 뿐만 아니라 여의도까지 단숨에 걸어서 갈 수 있는 다리도 세워집니다. 또한 1호선 아래쪽으로 노량진 뉴타운이 개발 중입니다. 이곳은 지금부터 향후 5년 동안에 대규모 이주가 일어날 거예요. 이곳에 들어가는 금액은 재개발로 유망한 곳인 만큼 아무래도 현재 투자금이 10억 이상으로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소액 투자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주변으로 노후 주택가를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일대는 원래 고시촌이었던 지역인데요. 왼쪽은 이미 모아타운이 선정이 됐고 오른쪽은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의 최근 분위기로는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고시 관련한 상권들이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리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징이 있다면요. 아파트가 됐을 때 한강 조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과 한강 조망을 원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곳에 미리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시세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투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가는 5억대 초반, 그리고 전세는 2억대 후반 정도로 내 초기 투자금은 약 2억대 초반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1호선뿐만이 아니라 2호선 라인까지도 지하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선인 한양대역부터 잠실역까지의 구간과 지선인 신담역부터 성수역까지의 구간 전체 12.59km에 대한 지하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호선은 성수역과 건대 입구역, 잠실역 등등 이렇게 다른 호선들보다 승객이 더 많은 노선이기 때문에 2호선 지상철의 인근은 이 지상철로 인한 피해를 현재 많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화를 앞두고 있으면서 충분히 낙후도까지 심한 2호선의 구간들을 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동구의 용답동입니다. 용답동은 2호선과 5호선의 더블 역세권이죠. 2호선은 지상철이고 차량기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또 물재생센터라는 유휴부지도 가지고 있고요. 이곳의 면적은 서울숲보다도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들은 전부 다 지하화를 하고 이곳에는 앞으로 대규모 공원과 연구센터로 계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용답동은 지상철과 차량기지, 물재생센터 등등의 존재로 인해서 향후에 언제라도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관심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주변에 재개발될 아파트 시세도 알아볼게요. 위쪽으로 청계 리뷰부 자해가 있는데 12월 청약 예정입니다. 84제곱 기준으로 분양가 1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2026년에 완공을 한다면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이 예상이 됩니다. 다시 용답동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1구역과 2구역이 있는데요. 이전엔 역세권 시프트로 하다가 기준이 강화돼서 지금은 신속통합 기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용답동은 기본적으로 노후도가 높습니다. 노후 건축물 30년을 기준으로 1구역은 노후도가 75%, 2구역은 78%로 전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골목골목의 도로 또한 굉장히 열악해서 재개발 필요성이 상당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입지를 보자면 1구역이 2호선과 5호선이 있어서 접근성이 더 좋고요. 2구역은 면적이 더 넓어서 사업성이 조금 더 우수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여기 있는 물재생센터가 개발이 될 시에 넓은 녹지 전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향후에 용답동이 가지게 될 규모는 청계 SK뷰와 청계 리뷰부 자이에 이어서 용답 1구역과 2구역까지 전부 개발을 하게 된다면요. 전체 6,000세대의 뉴타운급으로 대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용답동의 투자 물건의 시세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투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가는 5억대 초반에 전세는 약 2억대 후반으로 내 초기 투자금은 2억대 초반 정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지상철의 지하화가 되는 곳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은 또 어디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유의하실 부분은 있어요. 지상철도 지하화의 개발은 기존 노선을 없애고 신설 노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빨리빨리 된다는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는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저렴하게 선점한다라는 느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